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계, 나아가서 로스쿨과 변리사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여러분께 정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변호사 겸 변리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증 가지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에 관한 전문 자격사에 관한 시작은 아무래도 변호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민사, 형사, 세무, 특허 등등 법률에 근거한 모든 어떤 분야를 전반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런 자격사라고, 전문 자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법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사법연수원을 통해 가지고 2년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 임용되거나 검사 임용이 되거나 또는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물론 사법시험을 붙으면 판사, 검사 퇴직한 이후에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시죠. 그래서 민법에 근거한 민사, 형법에 근거한 형사, 세법에 관한 세무, 특허법에 근거한 특허, 모든 분야 법률에 관련만 돼 있으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런 전문 자격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전문 자격이 주어지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보다 전문적인 전문 자격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세무에 관한 법률은 잘 알지만 실제 어떤 세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적인 자격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세무사고요. 또 특허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특허에 관한 부분들이 변호사가 잘 알긴 하지만 그래도 보다 어떤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자격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리사는 이런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변호사와 달리 별도의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변리사 자격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로는 어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분들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또 저같이 공대를 전공한 분들은 변리사 시험을 통해서 변리사가 되는 식으로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문 자격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를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변리사 업무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변호사는 좀 더 상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인정되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변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 법률 해석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허에 관한 어떤 소송은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특허법에서 이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변리사가 한다라고 특정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그렇다면 변리사 자격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변리사 자격을 별도로 주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좀 어떤 제도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분들은 별도로 변리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인 연수.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면 한 달 정도의 연수는 거쳐야 되거든요. 이 연수 정도만 거치면 변호사분들에게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변리사 시험을 통해서 변리사가 된 경우이시고요. 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많은 분들은 변호사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연수를 거쳐가지고 간단하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 겸 변리사 또는 저 같은 원래부터 변리사인 경우는 나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근간에 큰 지각 변동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법시험 제도가 어떤 이유로 폐지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어떤 법률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로스쿨은
학부를 어떤 학부든지 졸업한 분들이 별도의 전문 대학원을 졸업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로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법학 주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법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뭐 전공에 제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사법 시험을 보셨다면 이제는 어떤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를 졸업하시고 로스쿨을 진학을 하신 분들이 이제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로스쿨과 달리 변리사 시험은 어떤 위치이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루트가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은 변호사가 되는 분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시는 과정이 있고요. 또 변리사는 여전히 변리사 시험을 통해서 변리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여전히 간단한 연수만 통하더라도 변리사 자격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변리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변리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주신다면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변리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변리사가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루트 모두 공부량이나 난이도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리사 시험을 통하게 되면 바로 어떤 짧은 수험 시간에도 가능할 수 있겠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바로 변리사가 되어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로스쿨을 진학을 해가지고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돼서 별도의 어떤 연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시간이나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어떤 변호사의 근거에서 변리사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확장이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본인의 상황 고려하셔가지고 루트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 겸 변리사,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리사의 이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흥미롭게 또는 참고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영상 궁금증 해소가 되셨는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고, 혹시 이런 로스쿨, 변호사, 변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제가 친절히 또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